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톱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2020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올린 영상들에서 북한이 2004년부터 전년도에 가장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을 뽑아서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권위상인 216 과학기술상을 시상했고, 2016년부터는 216 과학기술상 수상과제 참가자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대여섯 명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지난 5월 초에 2020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선정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임성진,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김광호, 함흥수리동력대학 동력연구소 최영철,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문명철로 예년보다 적은 4명입니다. 그럼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임성진입니다. 빛전자연구소는 지난 톱파보기 17에서 최근 북한에서 가장 핫한 연구소다. 그리고 톱파보기 27에서는 북한이 강조하는 연구중심 대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임성진은 이 연구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북한에서 비선형 나노광학이라는 최신 부문을 개척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높게 평가받았고, 그래서 2017년에 이미 216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빛과 나노재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밝혔다는데요. 북한은 이 연구 결과가 나노기술은 물론이고 IT, 신소재, 신에너지와 같은 핵심 기초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를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볼 때 임성진은 여러모로 이상적인 과학인재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재고나 과학고와 비슷한 평양 제1중학교 출신인데요. 이 시절에 전국 범위의 프로그램 경연에서 특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했는데 연속교육과정, 그러니까 학부 졸업 후에 바로 박사원에 진학해서 불과 29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성진은 북한 학자들 중에서 국제학술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박사 졸업 후 2008년부터 2년 동안 독일의 막스 본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편의 논문을 해외 저널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키드라는 곳에서 임성진의 저작 38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약 30개가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북한 학자 최초로 미국의 대형 학술 출판사인 스프링거 출판사에서 나온 단행본의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매체들은 약 3년 전부터 임성진을 대표적인 과학자로 보도했고, 저도 작년 10월 톱파보기 17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김광호입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김광호는 암호학과 밀접하게 연결된 계산대수 기하학, 예를 들어 이진체 타원곡선 연산의 고속도화 연구 등에서 수십 건의 연구 성과를 냈고, 그걸 응용해서 국가의 주요 정보 시스템 보안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수학 전공자가 아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연구 성과들은 학술 논문, 보고서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수십 건 발표됐고 수백 번 인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김광호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외국의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학술회의에 논문 발표나 강의,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열릴 유한체 산수에 관한 제9차 학술 토론회에 심의위원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마 내년에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이 행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김광호의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인지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임성진처럼 국제학계에서 나름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광호는 이것 말고도 임성진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청진 출신으로 지역은 다르지만 제일중학교 출신이고 전국적인 수학경진, 즉 수학경시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서 대학 입학 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대학은 김일성대, 김책공대와 함께 이공계 3대 대학으로 꼽히는 국가과학원 산하의理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임성진처럼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임성진보다도 빠른 26에 받았습니다. 현재 임성진은 43, 김광호는 40이라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선정 당시 40대 초중반이었던 과학자들이 몇 명 더 있고 심지어 34이었던 조철만도 있습니다. 북한은 연속교육 체계를 확대하고 주요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서 더 많은 임성진, 김광호, 조철만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함흥수리동력대학 최영철을 보겠습니다. 그가 선정된 이유는 대형 수력발전소용 신형 터빈 날개 설계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여러 수력발전소에 도입해서 전력을 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최영철이 주도해서 개발한 신형 날개는 터빈 효율을 2에서 4% 높일 수 있는데 2019년까지 이미 수십 개의 대형 수력 터빈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원래 최영철은 중소형 수력발전소 터빈 효율을 높이는 연구에 주력하던 사람인데 50대에 접어든 8년 전부터 대형 수력발전소 터빈 날개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매체들이 전하는 최영철 연구팀의 이 터빈 날개 개발 과정은 한마디로 참 짠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신형 터빈 날개에 대한 짧은 자료만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 초기에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신형 날개 이미지에 기초해서 연구 과제를 분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실제 도입하려면 물의 낙차나 발전기 상태와 같은 수력 발전소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고성능 컴퓨터가 없어서 문명철 연구팀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저사양 컴퓨터에 돌릴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과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문명철 연구팀의 사례에서 과학자들의 높은 각오와 완강함이 연구개발 성과의 비결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문명철은 북한의 기후 조건과 토양 특성에 맞는 벼 강화 재배 방법 개발 그리고 확대 도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벼 강화 재배는 품종 선택부터 모내기, 김매기, 물대기, 비료드기 등등 벼농사 단계마다 효율적인 기술과 재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벼의 소출을 극대화하고 노동력, 물, 영농자재는 크게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들은 문명철 연구팀이 개발한 방법은 벼 생산량을 최소 20%, 최대 50%까지 늘렸고 물 소비량과 노동력은 20-30%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자, 비밀, 모판 등은 더욱 줄여서 기존 방법보다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명철은 10여 년 전에 벼 강화 재배 방법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문명철보다 먼저 외국의 강화 재배 방법을 도입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한 뒤라서 이 방법이 북한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명철 연구팀은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적합한 품종을 찾아냈고 북한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벼모 재배 기술, 물 관리 기술, 제초 기술, 유기질 비료 시비 방법 등을 개발해서 북한식 벼 강화 재배 방법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일부 농장들이 이 방법을 도입해서 정보당 수확량을 평균 1톤 이상 높였고 그러자 북한은 2018년부터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했던 2019년에 오히려 농업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요인 중 하나로 벼 강화 재배 방법의 대대적인 도입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2020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영철과 문명철은 경제 발전에 직접 곧바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했다면 임성진과 김광호는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초 연구에 가까운 연구, 그리고 김정일 말년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세계적 추세, 세계적 수준을 추구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수상자 대여섯 명 중에 기초 연구를 한 사람이 1명 또는 아예 없었던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북한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직결된 연구를 강화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될지 궁금합니다. 이상 북한과학 돋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